자, 그럼 이제 또 하는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41회차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해본 적 기억나세요? 한 번 기업 설립하면요,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기간을 구분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잘 모르셔도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 재무제표는 단기 재무제표와 전기 재무제표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항상 뭐가 있냐면요, 52기, 51기, 단기와 전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두 가지를 줘서요, 작년에 비해서, 전기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뭐 할 수 있게요,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2개년도를 함께 제공합니다. 뭘 위해서요? 비교하기 위해서요. 전년에 비해서 올해 단기에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자, 그럼 틀린 건 4번인데요. 단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를 변경했더라도 전기 항목은 재분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단기가 있고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단기가 있고요, 전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단기에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를 변경했으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단기에 만약에 저희가 쌍꺼풀 수술했다고 얘기해 볼게요. 쌍꺼풀. 그러면 작년 사진하고 너무 다르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작년 사진도 포토샵을 해서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하면 뭡니까? 작년에 쌍꺼풀이 있고 올해도 있으니까요, 달라질 게 없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성형을 했으면 딸도요, 성형을 해줘야 비슷하게 딸에게 상처받지 않잖아요. 한번 바꿨으면 뭐 하는 겁니까? 전에 것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올해 걸 바꿨을 때 작년 걸 똑같이 바꾸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니까 뭡니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회계에서 비교한다는 얘기는요, 서로 다른 걸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걸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 비교 가능성입니다.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2번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은 안 할게요. 자, 3번.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상품의 매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상품을 사온 금액 얼마냐 이겁니다. 자, 1월 2일 상품 구입을 위해서 계약금 10만원 줬습니다. 여러분 요거만큼은 꼭 받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 1월 5일 상품 매입 과정에서요, 운반비와 운반 보험료도 지급했습니다. 자, 세 번째, 1월 20일 상품 구입을 위해 잔금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임.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품 최소한 얼마 이상은 받으셔야 될까요? 그렇지, 10만원과 5천원, 1,000원, 9만원. 총 얼마야 여러분들? 110만 6천원 다 받으셔야지 뭐 안 보세요? 손해 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7월 1일에요. 2019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35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자, 보니까요, 취득 원가는 350만원이고요 잔존 가치는 5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요, 그렇죠, 300만원 내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감가 대상 금액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근데요,
액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예, 매년 같은 금액씩 가치 감소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내용에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럼 이거 나누기 5 하시는 게 뭡니까? 정액법에 대한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취득 원가 35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50만 원이니까 감가상각해야 되는 대상 금액은요. 300만 원 되겠고요. 우리 5년 동안 똑같은 금액 할 거니까요. 매년 얼마씩? 60만 원씩 감가상각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매년 1년에. 자, 근데요. 언제 얘를 처분했냐면요. 여러분들 매년이라고 얘기하니까요. 1년 12달 동안 얼마씩? 60만 원씩 우리가 자산의 가치 감소하는 걸로 해주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날짜 보니까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사용하고 그리고 처분, 판매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12달 1년 12달에 60만 원만큼 자산의 가치 감소한다고 하면요. 6개월 치다고 하면요. 30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들 나 350만 원에 취득했고요. 6개월치 30만 원만큼 자산의 가치 감소하면요. 그렇죠. 320만 원의 가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얼마에 처분했다고요? 33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요.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걸요? 3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 330만 원에 처분하니까요. 이익 봤을까요? 손해 봤을까요? 이익 보는 거죠. 얼마? 예, 10만 원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5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우리 수동결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예제 유동, 비유동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유동과 비유동. 그렇죠. 유동이라고 하는 건요. 저 기간이 뭔가 좀 짧은 걸 우리가 유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비유동은요. 기간이 긴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회계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한 회계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현금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동 자산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현금으로 전환시키는데 현금으로 만드는데 요 1년 초과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채는요. 그렇죠. 유동 부채다 라고 하면요. 자, 요걸 갚아야 되는 게 뭡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 우리가 유동 부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유동 부채는요. 그렇죠. 갚는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것들, 1년 넘기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 부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비유동부채다 라고 하니까요. 갚는 기간이 1년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부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볼까요? 사채. 여러분들 우리가 돈 필요할 때 사채를 발행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시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3년 만기 국공채. 아,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채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렇죠. 상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1년 넘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외상매입금. 여러분들 외상매입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죠. 여러분들 상품이요. 빨리빨리 사고 파는 게 목표지 가만히 묵혀두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상매입금도 빨리 갚아야 돼요. 빨리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빨리 갚아야 되니까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외상매입금을 뭘 발행해서 갚았어요? 그렇죠. 지급 어음을 통해서 갚았잖아요. 왜요? 얘는 빨리 갚아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동부채 아니고요. 유동부채입니다. 자,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러분들 일단 뭔지 모르시겠지만 퇴직금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퇴직금 여러분들이 상식에서 받았을 때요.
퇴직금을 받으시려면요. 최소한 얼마 일하셔야 돼요. 그렇죠. 1년 넘게 일하셔야 되죠. 그럼 기간이 1년 넘기는 거니까요. 얘 비유동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예대의 문제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여러분들 장기부채라고 하는 것만 보시니까요. 이거 장기 기간이 긴데? 기간이 기네. 이거 그러면 비유동 아닌가? 라고 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해볼게요. 2020년 지금 오늘 가정할게요. 9월 1일에 여러분들 2년짜리 적금 가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기가 2년 남았으니까요. 얘는 여러분들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비유동이에요. 왜요? 2년 넘게 남았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 입장에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만기가 언제예요? 1년 이내에 도래하죠? 그럴 때 우리가 앞에 유동성이다 라고 해서 얘 이름표는 장기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1년 미만으로 1년 이하로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유동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만기가 1년 넘는 것들은요 우리가 장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1년 이내로 들어오면요 계정의 이름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1년 넘기는 건요 그렇죠,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부채밖에 없네요. 두 금액 합치신 거 얼마입니까? 3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6번은요 우리 실무에서 입력하실 때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겁니다. 자, 5월 20일 주식회사 세무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고 5월 10일에 받은 계약금 3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5월 20일에 어음으로 수령했다. 자, 여러분들 받은 계약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약금 받은 거 뭐라 부른다고요? 저 기억나시죠? 수금이고요. 자,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여러분들 어음으로 수령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받을 어음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쉬운 거네요. 자, 차변과 대변에 있으시면요. 일단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상품 판매했으니까요. 대변에 돈 번 거죠? 수익입니다. 상품 매출 얼마? 300만 원. 엔드 여러분들 엔드 돈 미리 받은 거 있으니까요. 그렇죠. 차변에 선 수금 얼마? 30만 원. 그리고요. 나머지 잔액 뭐라고 부른다고요? 받을 어음이라고 하죠? 얼마? 270만 원 이렇게 되시겠네요. 정답은요? 2번 되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지금 안 할 겁니다. 대손 충당금 지금 안 할 거예요. 자, 8. 다음 중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사원이 얘기했습니다. 상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사는 쪽에서 계약금 미리 준 거니까요. 선급금입니다. 김사원 맞네요. 자, 박 부장입니다.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6개월 후에 받을 금액은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재고자산 이외에 상품 이외에 여러분들 돈 못 받은 건요. 미수금이고요. 돈 안 준 건 미지급금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럼 박 부장도 맞네요. 자, 현 과장. 건물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느낌에 확 보시면 어때요? 현 과장. 계약금을 준 거는 A. 방금 얘기했는데 계약금 준 거는 선급금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지금 이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상품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계약금 선급금입니다.
자, 근데요, 건물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건물 계약하시면요, 아파트 같은 거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처음에요, 계약금 내시고요. 그리고 뭐 있어요? 중도금 내시고 잔금 내시죠? 혹시 기억나세요? 요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하거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럼 여러분들 건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건물 짓고 있는 거 뭐라고 불렀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을 불렀던 거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셋 다 맞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제 포인트 알고 계시네요. 계약금을 얘기했을 때요, 선급금이다, 선수금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요, 뭐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만 우리가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9번도 저희가 어저께 해봤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니까 지금 안 할 거고요. 10번 한번 해볼게요. 자, 10월 1일 임대 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받은 1년분 임대료 360만 원을 전액 임대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도 10월 1일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분기했을 것 같네요. 자면에 현금이 일단 받았겠죠. 현금 360만 원. 자, 대변에는요, 자, 임대 수익, 임대료, 자, 수익 얼마? 360만 원.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보시니까요, 1년치 임대료니까요, 나 내년 언제까지요? 9월까지 여러분들 뭡니까? 임대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31일 날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돈 받긴 받았는데 불안하다. 왜요? 지금 다 돈 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저희는요, 1년치 임대료 360만 원이잖아요. 몇 달치예요? 12달에 36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씩 원래 월세 받기로 한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저는 임대해줬고요. 앞으로 몇 달 더 줘야 돼요? 9달 더 줘야 되니까 9달 동안 뭡니까? 임대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뭡니까? 지금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다 지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개월치가요? 9개월치가요. 그러니까요, 270만 원만큼 수익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미리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선수 수익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정답은요, 270만 원의 이익이 과대 계산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세법도 봐야 되니까요, 세법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공급하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우리 세금계산 보시면 공급하는 자가 있고요, 공급 받는 자가 있거든요. 재화의 공급 시기다 라고 얘기하면요, 매출, 판매한 날짜입니다. 언제 판 걸로 볼 거냐, 판매한 날짜가 언제냐라는 걸 구분하는 걸 우리가 공급시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1. 외상 판매의 경우 대가를 수령할 때, 여러분들 우리 외상 판매할 때요, 매출 판날로 보는 게요, 돈 받은 날이에요, 돈 못 받아도 그냥 외상으로 거래한 날짜예요. 그렇죠? 외상으로 거래한 날짜죠. 맞아요? 아니, 거래한 날짜잖아요. 외상 판매는요, 그냥 내가 판 날이지 돈 받기로 한 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재화의 공급을 보는 가공의 경우. 여러분들 제가 가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화의 공급 가공의 경우는요. 재화의 가공 완료되는 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시장에서 커피 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커피 타주는 사람은요. 커피 믹스를 뜯어가지고 내가 잘 저어가지고 완성해서 고객한테 넘기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커피를 다 젓는 때가 파는 시점이에요? 저어서 넘겨줄 때가 파는 시점이에요? 저어서 넘겨줬을 때가 파는 시점이죠. 그럼 여러분들 저어가지고 커피가 완성되는 때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내가 넘겨줄 때죠. 넘겨줄 때 1번하고 같은 거죠. 넘겨준 때가 판매하는 날이죠. 엄마 이거 엄마래. 돈 받은 날이 판매한 날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판기 있잖아요. 제가 자판기가 하나 있어요. 자판기가 있는데 제가 음료수 자판기가 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음료수 자판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안에 있는 음료수 사갖고 갔습니다. 제가 언제 판 걸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자판기에서 음료수 꺼내갔는지요. 매일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는 없죠. 그냥 제가 뭐 하는 날이 제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날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판기에 돈 꺼낼 때가 돈 벌었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거기 CCTV 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A가 와가지고 음료수 사갔구나. 오케이, 이 날짜에 음료수 판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 자판기 같은 것들은요. 그렇죠. 현금 저희가 찾으러 가는 날, 그날을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 시기 공급하는 날로 봅니다. 4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그렇죠, 여러분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해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차 할부로 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했어요? 지급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차 할부로 판 쪽에서는요, 수금이죠. 그럼 여러분들 돈 들어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수금 지워지고 수익, 미수금 지워지고 수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4번이 됩니다. 자, 12번인데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명진인데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은요, 중요한 게요, 면세사업자다라고 하면요, 세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세금이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수정에는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규로 사업 시작해도요, 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맥도날드 한번 개업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개업하려면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맥도날드 개업해야 돼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고기나 야채 그리고 뭐 패티 같은 빵 같은 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사오면 되는 거예요. 전날부터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저 사업자 번호가 없으면 이거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내일 개업할 거지만 내일 장사할 거 오늘 미리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취지에서요, 뭡니까?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주입니다.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흥에서 사업하실 건데요, 지금 내가요 제일 가까운 게 만약에 부천이에요. 그럼 부천에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주가 맞는 얘기고요. 자, 제형해 볼까요? 사업자 종업원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실무시험 맨날 볼 때요,
실무 시험 맨날 볼 때요. 사업자 등록증에 종업원 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종업원 수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는요. 하주밖에 없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얘기는요. 메인 매출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쫙 보시니까요. 예, 틀린 건요. 상품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은 여러분들 세금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안 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요? 유가증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이나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권은요. 카드나 현금으로만 살 수 있거든요. 뭐 현금 영수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게 안 좋은 것 같네요. 자, 14번. 자, 여러분들 14번 보시니까요. 아하,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라. 그럼 여러분들 결국 뭐 처리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공 처리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돈 써도 안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4월 19일 사업용 원재료를 매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료 사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지출이죠. 네. 자, 4월 26일 대표이사 주택 수리. 여러분들 우리 회사 사장님네 집 수리하느냐고 돈 썼대요.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혹시 계정번호 기억나세요? 대표가 돈 썼다? 그렇죠.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잘하셨습니다. 자, 5월 3일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여러분들 공장 부지니까요. 토지, 땅이죠. 땅과 관련된 지출은요. 불공한다고 했죠. 6월 25일 기계장치 구입했다. 여러분들 우리 기계 샀대요.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업과 관련 없어서 돈 써도 인정 안 해주는 게 뭡니까? 불공 처리해 주는 거 두 개 되겠네요. 150만 원과 50만 원. 그래서 정답은요. 6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15번 별표요, 여러분들. 이거 매일 나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꼭 써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저희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건 그냥 시험지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계산서인데요. 세금 계산서인데요. 작성 연월일. 자, 여러분들 작성 날짜 써있죠? 아예 적고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세금 계산서가요. 세금 계산서가 되려면요. 꼭 있어야 되는 게요. 첫 번째 공급하는 사람의 등록번호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작성 일자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공급가액과 세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공급 받는 자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라고 좀 이야기하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내용들.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 택시 운송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여러분들 우리 택시 타시면 카드 결제하실 수 있죠. 그리고요. 현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택시 아저씨한테요. 아저씨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는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게 두 개 더 나와요. 시험 문제 맨날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하나는 택시 운송이고요. 두 번째는요. 맞아요. 여러분들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여러분들 우리 목욕하러 가셔가지고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머리에도 갔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택시, 목욕탕, 미용실. 이 세 군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입니다. 자, 3.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들?
왜요, 여러분들?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이 면세가 왜 세금이 면제된 사람이잖아요. 예, 맞는 얘기고요. 4. 간이거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간이과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금 신고를 되게 간편하게 하는 게 간이과세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고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틀린 건요?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두 개 좀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아까 우리 하다 남았던 42회차 부가치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5번부터 거꾸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우리 전자 세금계산서 끊어봤죠? 자, 1. 법인사업자는 공급과액과 관계없이 전자 세금계산을 발급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들, 귀찮게 자꾸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규모가요, 3억을 넘기면요. 3억 이상이면요. 우리 기업의 규모가, 매출 규모가 3억 이상이면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발급 없는 건 아니에요. 매출액이 3억 넘어가면, 개인 사업자도, 발급해야 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여러분들 쌓아두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보내려면 귀찮아요. 그래서 원칙은요, 다음날 바로 보내야 돼요. 다음날까지. 다음 달이 아니고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요, 내일까지 꼭 보내셔야 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도 5년간 세금 계산서를 보관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종이로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자로 발행하면요, 당연히 종이 쓰지 말라라고 하니까요, 보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건요 1번 됩니다. 자, 14번. 자, 2020년 제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얼마인가? 여러분들 과세표준이 뭐라고 여러분들? 그렇죠. 판 거 매출이죠. 우리가 매출로 기록한 거 매입하고 매출 있잖아요. 근데 타임 2기 예정 신고니까요, 여러분들. 2기 예정이니까요. 7월부터 9월까지겠죠? 예. 자, 가보겠습니다. 7월 2일. 자, 외상 판매액. 자, 근데요, 대금 회수 약정일이요. 언제래요? 내년 2021년 2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럼 타임 여러분들, 이거 지금 판 거게요? 지금 판 거 아니게요? 지금 판 거죠? 여러분들 돈은 이때 받더라도요, 우리가요, 넘겨준 날 우리가 판매한 걸로 보잖아요. 정말 이해하세요? 예, 맞습니다. 7월 16일 담보로 제공한 건물가요. 여러분들 담보로 제공했어요. 실제로 판 거예요? 아직 그래도 내 거예요? 내 거니까요. 판 적이 없겠죠. 자, 세 번째, 비상장 주기 양도. 여러분들 우리 유가증권은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만요? 1번 2천만 원만요. 13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후. 여러분들 우리 면세, 여러분들 뭐예요? 1차 가공 밀봉했다, 그런 거 안 한 게요. 상추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상추입니다. 자, 12번.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 여러분들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뭐? 미용실, 택시, 그리고 뭡니까? 미용실, 택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목욕탕. 자, 그래서 1. 택시 운송 사업자. 맞죠, 여러분들? 면제죠?
2. 노점. 여러분들 노점상한테요. 저 세금에서 끊어주실래요? 라고 하면요. 못 끊어줍니다. 세 번째 무인 자동 판매기. 여러분들 자판기에다가 돈 집어넣으시고 돈 빼시 음료수 빼시면서요. 세금에서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해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도 다 발급 의무 면제되는 것들입니다. 4.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점. 여러분들 내국 신용장이 뭐라고요? 저희가 로컬 LC다라고 얘기해서요. 뭡니까? 수출과 거의 동일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영세 매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무슨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될까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거든요. 틀린 거 4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걸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자, 상미입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은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출, 수입 다 여러분들 뭐예요? 세금 내야 됩니다. 자, 세진. 비영리 법인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들 비영리 법인이 뭐냐면 그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복지. 그럼 여러분들 사회복지 좋은 일 하려면요 일단 뭐 해야 돼요? 재료 사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상급식 한다라고 하면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밥이나 뭐 반찬 이런 거 사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일단 세진이 틀렸어요. 세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세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실 때 여러분들 뭐예요? 지방세라는 거 내시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다. 여러분들 간이과세는요 조금 편하게 세금 신고하는 거지 세금은 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뭐 발행한다고요? 세금세 대신? 그렇지, 영수증 발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요? 세진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2개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2개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봐서는 모릅니다. 2개 반복해서 보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